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대표 여긴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팰리세이드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그쵸. 그런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차에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수입차가 새로 나와가지고 가격대도 크게 차이가 안 나. 그 차를 한번 시승을 하러 왔는데 완전 초신형이에요. 신형 맞지? 그렇지, 신형이지. 나왔으니까. 팰리세이드 욕하셨던 분들 오늘 한번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폭스바겐. 오, 골프 GTI 들어왔네? 미국산 GTI? 유럽산 같은 경우가 거의 디젤만 들어왔어가지고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때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미국산 GTI로 들어왔는데 가격이 한 5,100만 원 되거든요.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요거는 진짜 좀 확실히 레이스카 같네. 이거 완판됐대, 완전 다. 완전 완판? 골프 매니아들은 이거 다 산다니까. 골프는 GTI 무조건 사야 돼, 근데. 하여튼 요거는 좀 다음 위로 밀어두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차 좋아해? 큰 SUV가 강세잖아. 그런데 요즘 경기 안 좋잖아. 그러니까 좀 가격도 괜찮은 큰 SUV, 바로 요 아틀라스. 근데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오늘 6인승하고 7인승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 있는 6인승 같은 경우가 이제 6,848만 원이고 7인승이 6,7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살짝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가격대로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랑 붙는 가격인데 성능적으로는 일반 2.5 가솔린하고 붙거든요, 팰리세이드.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보다 좀 몇백만 원 더 비싸긴 하죠. 그런데 이제 요 차만의 매력이 무엇인가, 요걸 알아볼 건데, 일단은 완전 최신형 디자인까지는 아니에요. 이 차가 2017년도에 나온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냥 페이스리프트를 2번 정도 걸친. 그래서 미국에는 벌써 작년에 나왔어요. 이게 참 아쉬운 게 작년에 이 차가 나왔어야지. 팰리세이드랑 동시에 나와서 둘이 티키타카 누구를 살까 막 고민을 할 텐데 이미 엄청나게 고객을 많이 빼앗겨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큰데요? 6천만 원짜리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차 크기 같은 경우가 이 차가 팰리세이드보다 한 3cm 정도 좀 길고 전폭도 살짝 좀 넓고 차 높이만 살짝 좀 낮아요. 그래서 팰리세이드보다 살짝 조금 더 큰 차라고 보면 되고 좀 더 날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차가 나온 목적이 뭐냐, 이미 팰리세이드를 사실 고객분들을 한 10%에서 한 20% 정도의 고객을 빼오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티구안 아시죠? 티구안을 베이스로 좀 더 크고 넓게 만든 거라서 이미 티구안을 사셨던 분들이나 오너분들은 이 차를 엄청 좀 기다리더라고요. 네. 일단 팰리보다도 뭐 마력대는 살짝 낮긴 하거든요. 팰리 2.5 가솔린이 이제 281마력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73마력 4기통. 요즘에 4기통 많이 나와. 등치들은 다 3만 원대, 심장이 다 요만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요즘에 가성비 이런 거 많이 따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봤더니 이제 요런데 DRL 램프 같은 경우가 일자로 쭉 나오게 되고 마크 쪽에 로고에 이제 불이 들어와요. 그거 엄청 멋있던데요? 뒤쪽에 테일램프 쪽에도 들어오거든요. 튜닝한 느낌이 살짝 나서 좀 괜찮긴 해요. 이 차를 보면은 그래도 뭔가 좀 스포티해 보이지 않아요? 이 차가 이제 미국산 폭스바겐이에요. R라인으로만 우리나라에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데 보면은 뭔가 크롬이 많기보다는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가 되게 많죠. 그래서 되게 좀 스포티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가격이 R라인이 지금 미국에서 파는 게 한 53,000불 정도 돼요. 우리 지금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7,300만 원 돈?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름 가격이 할인돼서 들어온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이 현재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는데. 확실히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좋아할 만 하겠어.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뭐 폭스바겐, 미국에서 나온 차의 전통이죠. 일단 차 사이즈는 좀 굉장히 커져서 폭스바겐을 애초에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차를 좀 반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차 디자인을 보면은 일단 휠 같은 경우도 21인치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차 크기에 맞게 이런 거 되게 잘 들어왔는데, 그래도 R라인이면은 이런 데가 좀 도장면과 같게 들어와줬어야지. 플라스틱 느낌으로 들어오면은 정말 뭔가 낮은 급인 차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디자인적인 특성이 이런 휠 아치, 요 라인에 캐릭터 라인을 살려놨거든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 뒤에까지 좀 캐릭터 라인을 살려놔서 이게 막상 옆면에서 보면은 휠 아치들이 옆으로 다시 좀 튀어나온 볼륨감 있는 느낌을 좀 줬고, C필러 라인 쪽에서 이쪽 창문을 보면은 확 올림으로써 되게 좀 스포티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요쪽에 이제 R라인, 요걸 보면은 이제 최고 등급으로만 수입이 된다. 요거는 좀 다행이라고 봐요. 요쪽 테일램프가 이제 딱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 게 고급스럽진 않아. 누군가 다 튜닝을 하면 이렇게 나올 듯한? 옛날 이거 어디서 봤어요? K5. 요쪽 뒤에는 앞에 DRL 램프처럼 투명한 색으로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쪽에 다 이렇게 레드로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요즘 스타일 같이 이렇게 테일 램프를 달아놨고요. 그 외에는 뭐 별다른 특장점이라고는 없어요. 그래도 장점이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히치 있잖아요.
구조 변경 없이 여기 기본으로 달려있거든요. 아. 사제로 좀 알아보면은 150 이상에서 700 사이. 그래서 이거 최대한 2.3톤까지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달고 좀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간을 좀 봐야 될 텐데, 오케이, 일단 자동 들어가 있고, 이거 마음에 든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는 6인승이거든요. 네. 3열 세웠을 때 한 요 정도 공간. 트렁크 공간 괜찮네. 밑에 공간은 뭐 크게 없고, 벌은 없네. 버른이 없어요. 버릇이 없죠. 벌은 없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수동이라 봐야 되는 차긴 해요. 1,000만 원대 1억 아니에요 이거. 근데 요거는 좋다. 차 외관이 네. 1억대 저런 투아렉 같은 느낌 있잖아요. 2열을 열었을 때 이건 6인승 7인승 시트보다 독립을 해놨기 때문에 뭐 100만 원까지도 아니고 한 8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좀 높아요. 이게 실내 색상이 조금 아쉬운 게 2가지 색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좀 블랙 색상이랑 아예 베이지 시트. 블랙 시트로 들어온 거 치고는 이런 데 좀 포인트가 있잖아요. 베이지 포인트. 그래서 완전 좀 심심하진 않거든요. 와, 진짜 크다, 차. 공간적인 거는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건 잘 갖췄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선블라인드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있어야지, 달려있고 있어야지. 수동이지만 달려있고요. 가장 칭찬할 점이 전기차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2차 4륜이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런 데 턱이 이 정도면 한 3cm에서 4cm 정도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 용도가 굉장히 좋다. 머리 공간이랑 이런 것도 이런 데서 여유 있고. 와, 엄청 큰데요, 차가? 팰리세이드도 이만해. 팰리세이드를 사냐 요 아틀라스를 사냐는 주행에서 갈릴 때. 잠깐만, 이걸 내가 3열에 타서 2열을 세우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돼? 여기 있다. 여기 끈 당겨줘. 이렇게 하면 편하네요. 네, 이렇게. 6인승 같은 경우는 요게 좀 편해. 요 사이로 가서 앉을 수 있네. 이렇게 앉았을 때 요걸 딱 올리면은 머리 보호대 되고 무릎을 놓을 수가 없네. 내 앞에 너무 길게 앉았나 봐. 이 정도면 딱이야. 그래도 요걸 이미 타보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동급 경쟁차인 팰리세이드나 포드 익스플로러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승차감이 3열이 최고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진짜 앉았을 때도 3열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거든요. 따로 뭐 등받이 조절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근데 실내 디자인이 이 차가 이미 완전 최신형 차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미 17년도에 이미 나온 차를 페이스리프트 한 거기 때문에 막 신형의 느낌은 없어. 이쪽에도 보면은 막 첨단 느낌 없잖아요. 막.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네요. 옛날 뭐 486 컴퓨터에 뭐 모니터 없었나? 본체 없었어. 그러니까 있을 거는 있는데 디자인이 요즘 차문 열었을 때 확 눈에 띄는 거 좋아하잖아요. 젊은 분들.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무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폭스바겐이 이게 좋아. 차 좀 타보신 우리 차쟁이들은 요 느낌 중요하거든요. 닫았다가 문 딱 열었을 때 이 묵직한 느낌 알죠? 국산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 느낌이 없어요. 그거 너무 약해요. 이런 느낌 상당히 마음에 들고, 이쪽에 뭐 이렇게 우드 라인 뭐 이렇게 있고, 이쪽에 10.25인치 계기판, 이게 12인치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도 많이 커지고 해서 좋기는 한데 정말 무난하다라는 말밖에 안 떠올라요. 이쪽에 무선 충전이랑 이쪽에 물건 놓는 곳. 이거 밑에 봐봐요. 거의 항아리 뚫려있어, 항아리. 전기차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치 냉장고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수납 공간. 정말 미국에서 나온 그런 차 느낌이 확 들어요. 수납 공간은 정말 팰리세이드 못지않게 잘 만들어져 있다. 여기 R라인이라고 딱 불이 들어오는데 뭐 이런 그래픽 뭐 큼직큼직하고 이런 거는 괜찮네. 근데 뭐 이런 시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무난합니다. 근데 이 차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풀플랫이 돼. 거의 6인승도 원래 보통 이런 독립 시트 같은 경우는 대각선으로 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바닥까지,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3열 타기 좀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플랫 시킬 때도 이렇게 의자가 내려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완전 풀플랫이잖아. 아니, 이게 너무 거실인데? 이 정도면 거실인데? 이렇게 앉아서도 즐길 수 있고 제 키가 들어가서도 충분히 좀 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앙드레게 못 입고 와가지고 이게 좀 불안해. 이 차가 이제 7인승 색깔이 좀 8가지가 나오거든요. 아까 6인승이 이제 플래티넘 메탈릭 그레이, 요 차가 이제 딥블랙 요 색인데 뭐 7인승이라고 외형이라고 이런 건 달라진 건 아예 없고 그냥 가격만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까 못했던 요 이제 실내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게 이제 베이지 시트. 확실히 이거는 차종 불문 베이지 시트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요쪽에 메모리 시트랑 이런 건 다 이제 요쪽 의자 쪽에 다 달려 있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달라진 점 없습니다. 뭐 하만카돈 오디오 이게 들어가 있고, 참 그래픽 참 직관적이다. 그래픽이랑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요쪽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이 거의 지금 1970년도의 강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일단은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열선이랑 통풍 시트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건 다 있거든요. 뒷좌석엔 열선만 있고,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BMW도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적응되면 괜찮은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물리 버튼으로 하고 싶다 하는데, 요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점. 와, 이거는 7인승도 2열 엄청 넓은데요? 7인승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가운데 의자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차는 둘 다 풀플랫이 잘 돼가지고 정말 어린아이 키우는 집은 당연히 7인승이고 다 큰 성인이나 좀 큰 아이들이 있으면 6인승이 낫거든요. 착자감이나 이런 거는 뭐 6인승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차가 3열 들어가기가 그렇게 편해. 이쪽에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면 의자 그냥 뒤집어져. 뭐야? 그냥 뒤집어져. 그래서 요 정도 공간 이렇게 그냥 혓가닥 뒤집어지네. 웬만하면 제 웬만한 차들 3열 타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근데 거의 다 수동이어서 이 정도 공간이고 이렇게 앉았을 때 3열 타기 편한 게 좀 장점이긴 해요. 이제 또 저희가 또 남주임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시승을 또 나와봤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해요. 일단 당연히 저속에서는 뭐 요즘에 4기통이든 6기통이든 다 조용하니까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그에 비해는 되게 조용하다. 그런데 이 차에 탔을 때 이 차 크기가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뒤에 앉아 계신데도 이 뒷공간도 엄청 넓죠. 그럼요. 여기 주먹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첫 주행을 이렇게 좀 해볼 때 여기 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멈췄을 때는 이런 하부에서 올라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뭐 안 느껴질 정도로 적은데 운전을 했을 때 이제 노면 이런 소음이라든지 이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아쉽긴 해요. 근데 사실 뭐 팰리세이드도 그때 마찬가지였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팰리세이드랑 거의 좀 비슷하고 일단 또 가속에서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쭉 한번 달려보면은 273마력? 그러니까 273마력인데 이게 당연히 팰리세이드보다 마력이 조금 작긴 해요. 근데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는 느낌, 아주 조금? 뭐 뒷바퀴 조향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진 않아서요. 유턴을 하면은 그냥 생 3차선 3.2차선 되네. 3.2차선 정도? 이런 점은 근데 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뭐 1억짜리 차는 아니잖아요. 뭐 바닥에 소음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전체적인 승차감 느낌이 이게 팰리세이드랑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 차의 그 원래 그 느낌 있죠. 막 출렁출렁 이런 느낌보다는 말캉말캉한 느낌이라고나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이게 확실하게 느껴져서 저는 오히려 승차감적인 측면에서는 팰리세이드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타고 나면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팠고 그다음에 제가 썩 좋아하는 승차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얘가 이제 이 말캉말캉한 느낌이 당연히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미국차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승차감 엄청 나쁘진 않은데요? 미국 스타일로 좀 딱 맞춰서 나와가지고 괜찮은 편이긴 해요. 지금 이렇게 좀 잠깐 멈춰 있을 때 최악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어요. 설마. 오토홀드가 없어요. 아하. 이거 왜 안 넣어줬을까요? 미국에서는 이제 좀 오토홀드가 그렇게 막 주요 옵션으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요 차 크기급에서 한 6천만 원대? 요때 차가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단점들 속에서 차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 요 차는 정말 좀 기본기에 너무나 충실하기 때문에 사실 팰리세이드처럼 최첨단의 옵션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로 가겠지만 애초에 좀 폭스바겐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차로도 좀 많이 올 수 있겠다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좀 할인이 좀 없어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골프라든지 그런 차들 현재 할인이 없는 상태죠. 아직도. 네,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하고 있거나 네.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도 할인을 좀 했으면 훨씬 더 좀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런 걸 좀 바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한동안은 이제 막 수입 방식 자체를 좀 바꿔서 네. 할인이 없을 예정이라고 할인의 목매는 이미지를 좀 탈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네,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C를 좀 해야 좀 팔리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늦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조금 단점이긴 한데 따라갈 길이 멀죠. 예전에는 차량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좀 과하게 넣었다면 지금은 네네. 아예 최초의 금액 설정부터 좀 매력 있는 금액으로 설정한 만큼 할인이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모드 변경을 통해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를 놓으면은 뭐 들리죠?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 가상 사운드. 야, 오히려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세요. 이 엔진의 굉음보다는 가상 사운드가 그나마 듣기 편하거든요. 되게 막 듣기 좋은 요 정도는 아닌데 그나마 엔진 소음보다는 낫다 요 정도. 근데 사실 이 차가 애초에 밟는 차도 아니고 가족끼리 타는 좀 패밀리카기도 하고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아까 그 히치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캠핑을 가거나 넓은 공간 요런 거를 영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엔 크게 뭐 부족하진 않아요. 요즘 뭐 4기통들도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뭐 270마력이라는 수치가 뭐 전기차에 비하면 낮은
건데 뭐 이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고 유유자적하게 달리기에는 전혀 뭐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실용적인 거는 이게 동급 대비 최고인 것 같아요. 송풍구도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송풍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여름에 이럴 땐 좋죠. 근데 뭐 실용적인 거는 사실 팰리세이드가 공간도 더 싸긴 싸요. 아쉬워. 난 가격 측정이 조금 아쉬워.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보다는 좀 싸게 들어오긴 했지만 R라인이긴 해도 그래도 막상 경쟁해야 되는 건 팰리세이드인데 팰리세이드가 그래도 6천 한 초반대 이렇게 좀 출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2.5 가솔린을. 그랬을 때 이 차가 그래도 한 500만 원 가량 높은 거거든요. 요 급에선 가격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메리트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막상 댓글들을 많이 살펴보면은 기존에 티구안을 타셨던 분들, 폭스바겐을 기존에 타셨던 분들은 이 차가 나왔을 때 나 꼭 한번 시승해보고 싶다. 나 다음 차로 이거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폭스바겐 매니아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장점은 핸들 잡으라고 할 때 손만 올려주면은 바로 이제 정전식으로 이런 뭐 기본기들은 다 이렇게 충실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쪽 계기판 화면에서도 이렇게 내비가 나오기는 하는데 계기판으로 내비를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내장된 내비가 전혀 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여서 대신 이제 카플레이 경로 안내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지금 이제 콕핏에서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479m T맵에 이건 바뀐 거 같이 표시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T맵이 표시가 되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4기통 가솔린의 표준 연비가 이게 8.5짜리인데 이게 좀 시승차다 보니까 한 7 정도 찍히고 있거든요. 도심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이 차는 지금 현재 일반유를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고급유 권장이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유 주유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가격 대비 경쟁하는 차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인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좀 잘 나오잖아요. 보통 다 10몇씩은 나오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연비 차이가 좀 상당히 있다라는 점. 이 차가 하이브리드로 또 나올 계획은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이 그럼 이 차를 어떻게 좀 많이 보러 와요? 지금 되게 팰리세이드 타실 분들이 고민을 하나요? 아무래도 폭스바겐에 없던 세그먼트 차량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폭스바겐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고객님들까지도 많이 좀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폭스바겐 중 그래도 이제 좀 대형의 가성비로 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팰리세이드랑 이 차랑 이제 붙는 완전히 동급 레벨이긴 한데 좀 늦게 나온 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이미 너무 좀 많이 뺏겼어요.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도 또 그래도 이제 폭스바겐 아틀라스의 매력을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이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뺏어본 적 없죠, 여자친구? 뺏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동안 항상 뺏기는 뺏기는 편이에요? 뺏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팰리세이드한테 이 차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저라도 한번 잘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오늘 요거를 타보니까 정말 이렇게 그냥 좀 기본기 충실하고 정말 무난하고 뭐 하나 단점도 크게 없어요. 뭐 아까 오토홀도 없는 거 요거 빼고는 뭐 팰리세이드랑 뭐 크게 뭐 차이점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서 애초에 좀 폭스바겐을 좋아하셨던 분이나 요 차급을 찾는데 난 정말 팰리세이드 싫다, 국산차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차도 좀 가장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폭스바겐 아틀라스 궁금하신 분들 여기 또 낭궁한 주인님께 연락 한번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아틀라스 정말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무난 인사 드리러 가야지. 네.